이거 조금 조직폭력배에서 이제 손을 씻고서 목사로 변한 이모 씨에 대해서 그 이모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이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한번. 네, 일단 지난 2020년에 출소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출신의 이모 씨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요, 이 중고등학생까지 조직원으로 끌어들여서 이 불법 도박장 그리고 흥신소를 운영을 했고 또 폭력을 일삼았고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끔찍한 범죄 혐의로 이 뉴스에 나오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이 출소를 했는데 180도 뒤바뀐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목회자다라면서 이 노숙인에게 선교를 하고 또 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면서 뉴스에까지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 스스로를 조폭 두목 출신 서울역 이목사라면서 이 방송에 출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유튜브, 교도소 TV, 이런 서울역 이목사 TV 같은 채널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관련해서 그 이모 목사의 영상 잠깐 하나 보고 가시죠. 저는 청송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밑바닥인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부터 내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부터 달라진 내 삶은 매일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음에서 패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차게 한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저랬는데 미성년자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조폭에서 이제 종교인으로 변신했던 이모 씨가 이게 MBC의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10년 전에 이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모 씨가 2021년 가을 무렵에 10대인 두 딸을 키우고 있던 처가에 연락을 했고 친할머니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하니까 이 씨가 마중을 나갔고요. 큰 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작은 딸은 뒷좌석에 태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가던 1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큰 딸이 14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는데 이 차 안에서 큰 딸의 신체를 만지고 또 본인의 바지를 내려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큰 딸에게 만지게 했다라고 지금 일단은 피해자 엄마가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뒤에 동생이 들을까 봐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모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그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의혹인데요. 아까 14살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시 7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 어머니도 사기죄로 이제 구속을 당하고 있었고 지금 이 목사라는 사람도 이제 사기죄, 그다음에 폭행죄 이런 혐의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수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에 있었는가 봐요. 외할머니 댁에 있는데 이제 이 씨가 그 외할머니 댁에 아이를 찾으러 아이들을 보러 왔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버지가 왔으니까 그 외할머니는 바깥에 포장마차에 일하러 나갔는데 그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그는 또 이모 할머니가 이제 진술하는 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닌데 이모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온다고 하니까 애들을 집에 놔두고 당연히 외할머니는 포장마차에 갔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은 눕혀놓고 잠이 들었겠지. 이때 아빠가 신체 일부를 아이의 배에 그다음에 되고 아이가 잠이 깼는데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굉장히 신체 일부분이 매우 아파왔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는 동생이 놀랄까 봐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7살 때인데 그때까지 이 7살 딸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랐다가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계속 묻어두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7살이니까 무슨 일인지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성교육을 배우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한쪽의 주장입니다만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이 피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엄마를 두고 아빠랑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년 뒤에 또 이제 성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냥 평생 안 보면 되니까 굳이 이거를 알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이모 할머니에 따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기를 이 아이가 가져와서 아버지 연락처를 다 차단을 시켰다. 대신에 이제 다시는 안 보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진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이모 씨하고 이 전처하고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이미 입장에서는 이혼을 아빠 했으니까 엄마가 그렇죠. 아빠 엄마가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모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아이들을 키울 거니까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이걸 저 큰딸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영상을 딱 보고 아빠가 나를 데려가겠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아빠랑 살면 또다시 과거에 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2월 20일에 본인과 동생이 함께 손을 잡고 경찰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일단 경찰에 연락을 받은 이 엄마는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씨의 부인이죠. 전 부인.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 잠시만 앉아보시라. 이게 그런 사건이 아니다. 진술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본인에게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아이들의 그 진술을 믿지 못하고 네. 있었는데 경찰이 어머님 그게 아니고 이거 정말 좀 심각하게 심각한 받아들여야 문제다. 네.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억울하다. 자, 그 이모 목사 친족 성폭행 등등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계속 억울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요. 이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전 부인이랑 딸이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측은요, 성폭행은 당연하고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좀 그 이모 목사 측을 취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이 누나 되시는 분과 직접 연락이 닿아서 좀 통화를 했는데요. 자, 전 부인과 딸이 짜고 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요? 돈 때문이다라고 이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경찰도 못 믿겠고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또 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 지금 구속된 이 씨가 땅을 샀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굉장히 올랐고 그거를 전처가 욕심을 내면서 음해를 시작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 씨는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네. 내가 키울 테니까 보내라고 했다는 네. 거잖아요.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육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모 씨의 누나가 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처가 이제 아이들의 엄마죠. 아이들의 엄마가 아이들에게 약물을 먹인 적도 있고 해서 이건 아이들 훈육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이는 우리가 데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구속까지 된 상황에 지금 놓고 봤을 때 결국 그 이 씨의 그 전직 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이 과거 이력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또 이쪽은 되게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를 했고 법원은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말 그런 범죄의 혐의가 소명됐는지를 확인하고 아마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씨의 그 누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그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한 동생이겠죠. 이 씨가 조직폭력배 혹은 과거에 성범죄를 했다는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경찰이 조금 다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누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관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씨 나쁜 놈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사이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나쁜 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그 수사기관이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뭐 주장이니까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게 영장이 신청하라고 법원이 발부됐는데 그 조카 입장에서도 조직폭력배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끼쳤는 게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 부인 측 혹시라도 이제 이 반론을 원하시면요,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